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보냈습니다. 25년. 아직도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맞서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여전히 빛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한 당신의 노력, 강준혁이 함께합니다. 오늘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침체에 대한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고, 물가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일단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제 얘기를 할 때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 운동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가 이제 기업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불매 운동에 지금 최상단에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테슬라를 안 산다보다는 기본으로 일단 깔고 가면서 맥도날드 안 먹는다, 스타벅스 안 간다, 코카콜라 안 마신다, 뭐 이런 식의 악재들이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재에서 가장, 그러면서 지금 4%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악재에서 가장 강력하게 받는 게 바로 테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했어요. 무슨 고민을 좀 했냐 하면,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임기가 이제 있으니까 트럼프 임기 중에 안 망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봤다고. 시장 안에서는 이게 모멘텀보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 강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에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거 판매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빠르면 2025년이고 일단 2026년도에는 일단 상용화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들었다 하신 분들 체크. 저는 이게 여전히 뭐 모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차트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테슬라 많이 빠졌죠, 그렇죠? 주가 많이 빠졌는데 수정 차트입니다. 수정 차트인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 박스권 뭐 하단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모으실 분들 그냥 모으셔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알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도 주가가 한번 흔들렸거든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번 흔들렸다 간 거니까 효과 나중에는 반응을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이걸 볼까요? 미국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지표를 보도록 합시다. 나스닥 종합인데요. 나스닥 종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올랐던 부분의 추세를 보면 이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추세가 깨지면 항상 피보나치 갑니다. 추세 깨지면 항상 피보나치를 가는데, 여기 지금 추세가 깨졌잖아요. 깨졌던 자리까지 가서 피보나치를 한번 대보도록 하죠. 피보나치를 한번 대보면은 지금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38% 지점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그쵸? 이거는 다시 설정을 잡아줘야 되나요? 우측으로 확장하고 비율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딱 보시면 요번에 50%네요. 그쵸? 50% 지점에서 일단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물론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선 돌려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 우리 시장을 오늘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미국이 밀리니까. 근데 우리는 다 땡겨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땡기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왜 우리는 땡기냐, 우리가 경제가 좋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말고 전기차가 유럽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나름 경쟁력이 있죠.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유럽은 또 중국하고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좀 찾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일단은 자꾸 유럽 부분에 있어서 뭐 나토에서 지켜주지 않는다, 돈 더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MNC 솔루션도 우리 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종목이죠. 방산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틈새 부분을 조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부분에서 보니까 환율이 다시 조금 위로 좀 방향을 좀 잡았어요. 환율도 위로 조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 보도록 하죠. 지금은 N달러고요. N달러 지금 밑으로 강세로 갑니다. N달러는. 이 얘기는 우리 그 토스나 이런 데서 엔화 관련돼서 이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달러는 엔달러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자꾸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렇죠? 넘어서면 얘는 또 약세로 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예전에 얘기를 할 때, 이때가 이제 리만 때고요. 이때가 리만 때죠. 뭐야. 네모를 못 치게 되어 있나? 데이터 센터 사각형. 확인. 이때가 이제 IMF 때고, 이때가 IMF 때고, 이때가 리만 때거든요. 지금 막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막 다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원화가 약세로 가면 일단 관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들어주신 분들 체크. 원화가 약세로 가면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를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원화 약세 부분이 그 부분을 또 상쇄해 버리면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원화 베이스로는 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엮이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오전에 굉장히 좀 약하게 이제 출발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 수준까지 지금 땡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은 약보합까지 다 땡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오르고 미국이 내일 좀 반등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해봐요.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할 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이 이어진다면 반등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LMC 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고, 테스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게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그 ESSD 관련돼서 시장 안에서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ESSD 관련돼서 요즘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키옥시아가 최근 들어서 신규 장비 증설에 나서고 있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도 기존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부 다 ESS 점유율 확대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요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일단 테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HBM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D램의 전공정 투자가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일단은 지금 테스트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나오면서 오늘 일단은 밀렸던 부분 돌려내고 있는 그런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코롱생명과학. 코롱생명과학은 오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수급상으로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코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그 증권사에서 뭐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해당 기업에서만 우리 지금 회사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2024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작년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뭐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쪽 기업에서 일단 보고서를 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렇죠? 주가가 원래는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다가 지금 박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 시도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도 지금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가장 강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넘었어요. 넘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시장 대비 강세 종목으로 일단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클리오도 조금 묘한 흐름이긴 하죠.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회사가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대감 많을 때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역시나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죠. 그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면 좀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거 일단은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의 정전 뭐 아니면은 뭐 영구적인 평화가 됐던 요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가 오늘 한 1.6% 정도 올라서 뭐 특징적으로 보이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죠. 아까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를 뛰어넘은 거고 HD 현대인프라코는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뉴스에 따라 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제 밀 수출하는 부분에 순위권 안에 드는 나라였죠. 요즘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그거 한번 뒤져볼까요? 생각난 김에.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봇 관련된 종목은 미리 말씀을 해드려서 오늘 뭐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급해드렸던 클로봇이 오늘 한 13% 정도 일단 상승을 했고 T로보틱스도 일단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는데 로보티즈도 뭐 상한가까지 가는 이전에 다 잡아드린 거니까 일단은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세계 밀 수출에서 20% 정도 점유를 일단 했죠. 그쵸? 점유를 했고,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10% 정도, 그래서 5번째로 높은 그러한 나라가 일단 된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터지면서 하지만 이제 EU라든지 터키로의 수출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지금 8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게 되면 밀 공급량 자체가 다시금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관련돼 가지고 이거 아직까지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가격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원가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화 약세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상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데 뭐 밀 부분에 가격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찌되었던 음식료는 좀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요 뒤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때 일단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조금 오르고 많이 빠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서 쉽지는 않은데 시장이 계속 빠지겠어요? 빠지면 또 오를 때가 있죠. 중요한 거는 오를 때 그냥 하고 계시기보다는 오를 때 빨리 이제 밀리는 종목군들하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군들 쪽으로 빨리 종목을 옮겨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째려봤는데 내일부터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저희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고요. 오늘 저녁 10시에는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우리 이제 HTS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으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